(1970년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꿈과 가족의 행복을 그렸던 사람들, 그 시대 여공으로 대표된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남자들 몇 명이서 문을 확, 노동자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니 니년들 오늘 투표 하나 보라. 보자. 1978년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오물 투척 사건을 직접 겪었던 이총각 씨. 그녀가 전하는 사건 당시 상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오래된 화장실이 있어요. 내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서 똥을 퍼다가 놓고 밤새도록 이제 술을 먹인 거야, 회사에서. 똥을 이제 막 뿌려가지고 투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1976년 7월 23일 당시 노조지부장 이영숙이 경찰에 연행된 틈을 타 사측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인물을 노조지부장에 앉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불공정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선거를 조작했죠. 이 사건이 동일방직 노동자 투쟁의 단초가 됐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당시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했던 이기복 씨는 그날의 일을 어제처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 급했으니까 뭐 자초지종 얘기를 보다는 빨리 아저씨 오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사진으로 담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이기복 씨 마음에 그 사건은 어떤 장면으로 남아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포도통이라고 하더라도 몹쓸 짓을 했다. 사진관에서 혼자 울었어요. 사진 뽑으면서. (1979년) YH무역 농성사건. 작은 가발 제조업체로 출발한 YH무역은 가발 경기 호황과 정부의 수출 지원책 등에 힘입어 1970년대 초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무리한 사업 확장과 가발 산업의 후퇴, 수출 감소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노동자를 500여 명으로 줄이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선언했죠. 이에 노동자들은 폐업 철회, 임금 청산,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폭행과 강제 연행이 자행됐습니다. 1980년대에도 여성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85년 6월 대우어페럴 노동조합 김준용 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구속 조치가 발단이 됐던 구로 동맹 파업. 그 현장에 강명자 씨가 있었습니다. 84년도에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85년도에 6월 달에 구속이 돼서 86년도에 1년 동안 깜빵에서 살다 나왔죠. 지네들이 단체 협약의 약속만 지켜도 조금만 양보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대모합니까?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1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정부에서.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일상처럼 반복된 야근과 철야에도 좀처럼 두둑하게 채울 수 없었던 주머니 사정. 당시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온 17살 후배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하죠. 구호 한마디씩 하라 그러니까 나도 나이키를 신고 싶다. 나이키 공장에서 일해도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 신을 수 없었던 그때 여공들. 빠르게 흘러버린 세월은 그 부당한 시절마저 젊은 날의 추억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룡전자 사태는 2005년 7월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뒤로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기룡전자는 대부분의 노동자를 파견직으로 고용하고 법정 최저임금보다 고작 10원을 더 주며 한 달 100시간에 달하는 잔업과 특근을 요구했죠. 이에 파견직 노동자들은 회사의 직접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시작했는데 돌아온 건 문자로 날라온 해고 통보였습니다. 월요일날 출근해서 옆자리 동료가 안 보이면 보통 휴가 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들은 해고됐구나.
그전에는 파견 노동자만 해고를 했는데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계약직도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한 거예요. 노동조합은 삭발과 단식, 고공농성 등을 통해 정규직화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2010년 11월 1일 날 기름전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걸로 합의를 만들어냈죠. 1895일간의 투쟁 끝에 이뤄낸 소중한 합의. 노동자들은 2년 6개월 뒤인 2013년 5월 2일 정규직으로 복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합의를 거쳐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밀린 임금마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해 12월 노동자들에게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불시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야반도주를 감행했죠. 2015년 여름에 개봉한 영화 위로공단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여성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몸소 겪어내며 기록한 생생한 노동 잔혹사를 이야기합니다. 휴먼 아트 다큐멘터리를 표방하는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미술가 출신의 감독이 역사의 빈 페이지마다 그려놓은 일종의 퍼포먼스와 일상의 풍경입니다. 여러 다큐멘터리와 마찬가지로 인터뷰에 뿌리를 두고 나아가는 영화는 중간중간 이야기를 보조하는 이미지의 나열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과 인터뷰의 감정을 짐작하게 만들죠. 마치 스크린 안에 미술전이 펼쳐진 것 같은 이몽순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은 한국 영화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만들었죠. 영화제가 아닌 미술전에서 수상한 최초의 한국 영화. 영화는 당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 대신 그 시절을 견뎌낸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목처럼 이 시대 노동자들을 위로하겠다는 감독의 사려 깊은 태도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설명이 충분치 않아 사건 하나하나의 맥락을 짚을 수는 없지만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만으로 무언의 공감이 형성되고 왠지 모를 아련한 기운마저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엄마, 우리의 누나, 우리의 여동생이 지나온 삶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물어보고 싶었어.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바뀌면 죽음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성실히 일하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겠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동자가 성실하지 않은 노동자가 과연 몇이나 있어요? 과거 여공이란 이름으로 공장 안에서 반복 육체 노동에 시달렸던 여성 노동자들은 이제 미생이란 이름으로 빌딩숲 한가운데서 감정 노동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카드를 보통 이렇게 손에 쥐어주지 않고 저희한테 이렇게 던져요. 그 던진 카드를 제가 이걸 주워서 이렇게 갖고 오는 그 순간이 정말 굴욕적이거든요. 김진숙 씨가 겪은 가장 충격적인 일. 애기들이 마트 와서 장 보다가 막 울면 애들한테 그러는 거죠. 너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커서 이런 데 와서 일한다고. 여성 승무원들은 여성이란 이유로 불쾌한 일들을 겪습니다. 손님 여러분, 비상구 위치와 비상 장비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 것 같아. 다리 벌려보라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혹시라도 컴플레인 레터를 쓸까봐, 혹시라도 근무평가를 나쁘게 쓸까봐 그 사람 앞에서 웃어야 되는 거거든요. 육체노동의 감정노동, 그리고 미적 노동까지. 왜 노동자들의 삶은 늘 고달프기만 한 걸까요? 정부 이런 거 누가 만들어요? 노동자가 만들어요. 왜 그런 노동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워킹 푸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소모하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가난하다는 거죠. 아이가 뭔가를 배우고 싶은데 그거를 엄마로서 책임을 못 준다는 거죠. 부모님한테 달달이 용돈을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렇게 정기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엄마, 아빠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 매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노동자들을 위로합니다.
영화위로공단은 IPTV, 케이블TV, 온라인 VOD 사이트 등에서 즉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 독립영화를 찾는 즐거움, 리드무비, 히든픽처스, 영지인이와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리드무비였습니다.